만나면 좋은 친구 MBC. 토끼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새해 소망 있으시죠? 그렇다면 소원지에 적어서 이 토끼에게 넣어주세요. 이 토끼가 소원을 이루어지게 만든대요. 소원을 말해봐 이루어지길 바래. 우! 둘, 하나, 좋아. 나를 울리나 잘한다.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오늘 너무 잘하신다. 신바람 체조교실의 우리 어머님들 너무 잘하시죠? 소리 찾으러 가기 전에 새해 소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춤을 출 거야. 막춤을 춰가지고 제일 잘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소망지를 적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망지는 적으면 무조건 걸려요. 무조건 됩니다. 선생님 음악 주세요. 자, 최후의 댄스의 여왕은 누가 될지. 자, 다 같이 흔들어 주세요.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아이고 계단이 천도 나오고. 자, 어쩌. 찌르고 위로 찌르고 밑도 찌르고. 좋아. 스텝 좋아. 좋아요. 자, 오늘의 새천년 체조교실 댄스 여왕은 우리 어머니. 아유, 새해 소망은 물론 건강이 최고고요. 건강이 최고고. 그다음 꼭 우리 바라는 게 있다. 예, 우리 김노을 우리 외솔녀 왼손이야. 의과대학 나왔는데 네. 또 대학원을 한대요. 어이구야. 그래서 올해는 꼭 대학원 합격해서 내년에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원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네. 그걸 딱 적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을아, 올해는 꼭 네가 소망하는 대학원에 합격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할머니는 빌게. 오, 좋습니다. 어머니 요걸 딱 그러면 떼서 접어주세요. 우리 어머님.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에게 저희가 소원 성취 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새 선물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뽑아주세요. 자, 어떤 게 나올지. 자, 미션 제안에 자, 새 선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일지 확인해 볼게요. 토끼 실내화 박수! 축하합니다. 자, 어머니, 실내화는 제가 신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벗으시고 여기 발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 너무 자기야. 어머. 자기야, 오른발 들어주세요. 자기야, 오른발. 짜잔. 자, 일어서시고, 자, 일로 나오시고, 어머니. 아이고. 자, 한번 보시죠.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는. 너무 예뻐요. 자, 그럼 우리 복싱클럽 친구들과 함께 2023 새해 소망을 한번 나눠보겠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새해 소원지를 적어보는 사람을 선발해 보겠습니다. 선발 종목은 체력의 기본 훈련 줄넘기로 선발하겠습니다. 자, 함정학 시작한다. 시작! 이단뛰기 마지막 배를 붙여가 배들에서 이단뛰기. 오, 배들에서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병찬 친구 1위를 했어요. 자, 2023년 토끼띠 우리 새해 소망이 있다면? 이 복싱장에 예. 단증을 따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아직 1단을 도전을 못 해봤는데 예. 한번 1단 한번 따보고 싶습니다. 일단을 따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소망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2023년에는 세계 경찰 무도 단증 1단을 따고 싶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반드시 따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그러면 접어서 이 토끼에게 주세요. 우리 토끼에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자, 접어서 예. 짜자잔. 좋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러면 소원지를 적은 우리 병찬 친구에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자, 과연 어떤 선물을 뽑을지요? 앞을 보여주세요. 토끼 헤어밴드! 좋아요. 한번 더 해주세요. 자, 무도 단증에 그 전에 자, 병찬이에게 열심히 훈련하라고 헤어밴드! 잘 어울린다. 귀엽다 너. 자, 연결해서 왼손을 하나만 양쪽으로 올려서 시선을 나의 왼손 끝. 무리하진 않을게요.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바닥 짚어서 안정감 있게 엉덩이 한 번 더 낮추어라. 선생님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그럼 여기에 네. 토끼해에 탄생될 아기들을 지금 지키시는 우리 어머님들, 임신부들이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임산부 필라테스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제 만출력을 키워서 순산할 수 있도록. 어머. 애기 이름이 태명이 호예요. 호호. 네, 조을호 한자 2개. 호호. 네, 맞아요. 호호 키우면서 지금 배 안에 있지만 많이 힘드셨죠? 네, 뭐가 좀 힘들었어요? 이제 제가 거의 만삭이라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 몸이 오늘 내일 많이- 하는군요. 네. 예. 호호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호호 어머니에게 새해 소망지를 적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씨 있어서 상관없어요. 글씨체 안 봅니다. 호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만나자. 사랑해. 알았어요. 이 소원 성취 100%거든요. 진짜요? 예, 이제 안 아프게 잘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호호 어머니에게 제가 또 새해 선물을 하나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새해 선물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과연 어떤 거 뽑을지 잘 뽑아주세요. 자, 과연 뭐가 나올지 호호 엄마. 자, 일돈이 덕담이. 어떻게 말로 때우네?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 없네요. 짜증 나세요? 좀 짜증 나시는 느낌인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덕담이 훨씬 더 선물보다 값어치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덕담 드립니다. 호호야, 엄마가 세상에서 너를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 줄 테니까 씩씩하고 무럭무럭 마지막까지 잘 자라세요. 감사합니다. 토끼의 호호 엄마와 호호 화이팅! 예, 짜증은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짜증은 어쩔 수 없네요. 하나는 왜 선물이 아니야, 덕담이야. 우와,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굿즈들이 본인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거 생산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대학생들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는 창업이라고. 창업.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울산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상징 동물이 상상의 동물 기린인데 그거를 활용한 대학교 브랜딩 같은 사례가 없어서 예. 저희가 해서 학생들한테 애교심을 좀 더 높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도 이제 이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세상에 벌써 이렇게 물건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품으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표가 뭐예요? 최종 목표? 저는 적어도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울산대학교 포함해서 울산 안에 있는 대학생들 이제 작가들이 뭐 취업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다 떠나는 게 아니라 울산 안에 남아서 조금 울산 문화예술 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게 됐습니다. 이야, 이런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소원지에 한번 소원을 적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앉아주세요. 너무 예쁘게 생긴다. 글자 엄청 예뻐. 시각 디자인이라서. 토끼처럼 껑충껑충 왕성한 활동을 울산에서 펼쳐 법정 문화도시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게 기여했으면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접어서 이 토끼에게 넣어주시면 반드시 2023년에 소원 성취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넣어주시고요. 자, 토끼에게 한마디. 꼭 이뤄지길 바래. 바래. 자, 그럼 저도 소원을 적었으니까 이 토끼에게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마음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저도 소원지를 넣었는데요. 오늘 소원지를 적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신 울트라 시청자 여러분 2023년 모두 소원 성취하세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화선지에 온 마음을 쏟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동훈 미술상을 수상한 조평이 화백,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는 대가입니다. 그의 미발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90이 넘도록 여전히 붓을 들고 조국의 산수를 그리고 있는 조평이 화백. 그의 지치지 않는 예술 정신을 지금 만나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새해 소망 빌러 신년 산행 많이 가잖아요. 잠깐만, 감독님. 근데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은 가족들이랑 오르시고 저희는 작품 속에 있는 산을 올릴 거예요. 뭔가 신년이니까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산수화 같은 작품 보고 싶어요. 오늘 저와 함께 예술산 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작품 기행 한번 떠나볼까요? 새해를 맞아 예술산으로 떠나는 작품 기행, 딱 어울리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산수화만을 그려온 노화백을 만나기 위해 한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손때 묻은 화구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대신 말해주는 듯하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운산 조평이 화백, 운산산수 양식을 정립한 전통 산수화의 대가입니다. 교수님 우선 지난해 이동훈 미술상 본상 수상하셨잖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교직에서 수십 년들 수고했다 해서 다 퇴임 때 다 받는 거고 이제 그 이동훈 상 같은 것만 이제 결국은 상 같은 건데 그것도 내가 결국은 원로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받는 거지 무슨 뭐 사실은 잘해받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래도 받으신 상이 이렇게 많으신데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대전과 충청 지역의 미술 기반을 마련한 고 이동훈 화백. 2002년부터 그의 예술 정신을 기르는 미술상이 수여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통 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평이 화백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상해도에서 태어난 조평희 화백은 대학 시절부터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해 이후 실경산수화를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산을 내려다보는 자신만의 운산산수 양식을 정립했죠. 교수님의 작품을 우리가 가리켜서 실경산수와 그리고 운수산수라고 하잖아요.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산소의 그 본질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그 각자 다르죠. 이제 작가마다 다르고 나는 그 과거에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추상성을 더 강조해서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이제 남보다 특징이 있어 보이죠. 교수님 작품에서도 볼 수 있고 이번 전시회 주제도 구름 타고 산 너머잖아요. 이 구름과 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구름을 꼭 그리니까 구름을 왜 동양화는 그 여백을 중요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구름으로 여백을 나타낸다고 봐야 되겠죠. 자연을 빌려오는 거지. 뭐 자연을 보고 그대로 그러는 건 아니거든. 평상시에 구름은 늘 멀리 보입니다. 아주 높은 고도에 올라야 구름을 가깝게 볼 수 있는데요. 조평희 화백의 산수화는 늘 구름으로 화선지를 가득 채웁니다. 깊은 산 속에 펼쳐지는 구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어느 산을 좋아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산은 다 댕겨 올라탔죠. 대개 지방의 산들은 어느 산마다 특징이 있지만 설악산은 그 특징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설악산이 제일. 이번에 본상 수상 기념으로 미발표작 22점을 전시하고 계시잖아요. 이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추구한 작품 그대로 최근에 그린 걸 골라서 전시한 거죠.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서는 조평희 화백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그려온 미발표작 22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끊임없는 사색과 연구로 탄생한 미발표작. 과감하면서도 역동적인 필치가 한눈에 느껴지는데요. 전통 산수화의 매력이 새삼 느껴지는 전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조평희 화백의 작업실을 다녀왔어요. 근데 미술관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긴 한데 궁금한 게 이 조평희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 의도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번 전시는 제19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 수상 작가인 운산 조평희 화백의 작업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평희 화백님께서 19회 본상 작가로 수상이 되시면서 미술관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작품을 또 하나씩 보니까 이 작업실에서 봤던 작품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보통 조평희 화백의 작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웅장한 작업을 많이 상상하실 텐데요. 조평희 화백은 독자적인 작업 세계로 한국 현대산수의 거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6년 이후 미공개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호방한 필치와 화면을 압도하는 웅장한 이미지들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고향을 그리워하고 조국에 대한 산수에 대한 사랑을 담았던 조평희 화백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평희 화백의 작품은 길고 긴 능선 대신 높은 하늘 위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다보는 듯한데요. 기존의 산수화와는 다른 양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그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제가 마치 하늘, 구름에서 뭔가 전경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조평희 화백의 운산산수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부감법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것 같이 산수를 그려내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 산수는 여백의 위를 중시하고 아래에서 위를 올라다보는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요. 조평희 화백의 운산산수는 화면을 꽉 채우고 정말 구름 위에서 산을 넘어가면서 아래를 바라보듯이, 그래서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구름을 타고 산을 넘어서 가시고 싶은 듯한 필치로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지금 작품을 보면 작품 사이사이 집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집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조평희 선생님의 작업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굉장히 웅장한 산이나 어떤 계곡인데요. 사실 그런 곳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집들 그리고 그 집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들은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던 운산 선생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집들에 따뜻한 불이 켜져서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90이 넘도록 커다란 화폭 위에 구름과 산을 펼쳐온 조평희 화백. 그가 산수와 너머로 그토록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는데요. 22점의 미발표작을 만나는 이번 특별전. 노화백의 그리운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귀한 전시입니다. 오늘도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붓을 든 노화백. 새해 덕담 한마디를 청해봤습니다. 괜히 나이 먹어보니까 첫째가 건강해. 사람은 건강해야 그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지. 건강 망가지면 끝이거든. 예. 뭐 건강이 최고지. 깊은 산속 골짜기의 심오함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평생 동안 붓을 들어 산과 구름을 그려온 노화백의 진심만큼은 화선지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오래오래 좋은 작품 만날 수 있도록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드디어 새해가 밝았구나. 새해에는 여행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래, 결심했어. 대충 살다가도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때면 열정이 끓어오르는 사람들. 그렇다면 개미는 토끼의 출발은 채찍보단 당근입니다. 보다 건강하게, 보다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하는 나를 위한 선물 한번 골라보실래요? 새머리에 새 마음 든다. 뽀글이 최기정이 정초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미용실에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수 훤해지는 신년이라고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뻐져라, 예뻐지려고 왔습니다. 네. 네. 예뻐지려고 오신 거 맞으신 거죠? 그럼요. 네. 이 눈빛이 뭔가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최근에 이런 파마 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는 본 적 없었어요. 케어빌의 최대 고민, 펌 전문가도 폭탄 머리는 대량 난감. 제 헤어스타일 상태는 어떤가요? 머릿결이 빗자루보다 못한 것 같아요. 빗질이 안 돼요? 안 내려가요? 네. 뽀글머리 재정비 난이도 별 5개입니다. 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파마를 할 때는요, 오롯이 나를 가꾸는 시간 있잖아요. 도전 정신이 빛났던 장장 2시간의 대공사가 끝나고 2023년 나를 위한 선물 첫 번째 머리 손질 완성입니다. 어때요? 좀 단정해졌나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나를 가꾸는 요 에너지,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헤어스타일 바꾸러 오세요. 2023년 나를 위한 선물 두 번째. 선물은 뭐니 해도 실용적인 게 최고. 아기자기한 소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찾은 곳 수제 공방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선물은 의미도 남다르잖아요. 오, 이쁘다, 이뻐, 너무너무 이뻐요. 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운치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70, 기술이 30. 자신의 맡은 바 일에서 최선을 다하되 행운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올해 저에게 행운을 줄 선물을 한번 만나보려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이건 선캐쳐입니다. 오, 이쁘다. 선캐쳐. 아니, 도대체 선캐쳐는 뭐고 어떻게 저에게 행운을 준다는 건가요? 선캐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장식 소품이고요. 햇볕을 받으면 더 예쁜 빛이 사방으로 퍼져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기운과 행운을 전달해주는 예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운 오라고 저도 한번 만들어봐야죠. 도전!
도전! 선캐쳐 만들기 챕터 1. 스테인드 글라스 위에 밑그림을 그린 뒤 쓱쓱 잘라주고요. 너무 모나지 않게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인두를 이용해서 조각들을 이어붙이면 완성! 어때요? 하루 만에 뚝딱? 나만의 선캐쳐 만들기 어렵지 않죠?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나만의 선캐쳐, 행운을 주는 선캐쳐인데요. 오, 잠깐만에 뚝딱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이쁜데요?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외에도 제가 LED 플라워, 마크라메, 드림캐쳐 이런 작품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은 집안으로 들여오고 나쁜 기운은 물리치는 인테리어 소품. 나를 위해 선물해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2023년 토끼의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2023년 나를 위한 선물 마지막 3번째는 추위에도 후끈한 열기를 뿜는 이곳. 땀내라는 것이 폭발하면 건강지수도 올라갑니다. 다시 뛸 준비 되셨나요? 체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체력.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운동 한번 배워보려고요. 관장님! 운동 좀 하셨나 본데요. 그럼요. 한 운동합니다. 근데 제가 새해를 맞아서 정말 제대로 제 몸에 맞는 운동 한번 배워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늘 유혹에 빠지기 십상. 자칭 운동인 최기정은 과연 이대로 양호할까요? 관장님,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근육량은 이제 표준 범위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로 아주 양호한 상태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체지방량, 지방량을 한 5에서 6kg 정도 좀 빼시면은 아주 멋있는 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 몸을 다시금 운동할 수 있게끔 일깨우는 그런 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시작된 건가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가시죠. 네. 파이팅! 시작이 반이라는데 그 반이 참 어렵습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소파부터 찾는 분들을 위한 운동 적응하기 3단계. 첫째, 몸풀기.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것보단 충분히 풀어준 후에 본 운동에 들어가면 버티기 동작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아우 좋네요. 제 근육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혼자서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더 운동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운동이 끝난 뒤에도 한 번 더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고요. 운동, 몸을 괴롭게 해야, 무겁게 들어야만 운동 효과가 있고 운동이 극대화된다?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했더니 내 몸이 상쾌해지고 가뿐해지고 에너지 뿜뿜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아직도 운동 망설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운동의 길로 내 몸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엔 내 몸에 맞는 운동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토끼처럼 전속력으로 달리든 거북이처럼 꾸준히 달리든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선 속도 조절은 필수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시간으로 2023년을 기분 좋게 시작해 보자고요. MBC 연기대상 영예의 대상은 생활역에서 맛깔난 연기를 선보여준 배우 이민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생활역에 돌릴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밤이에요. 여보세요? 일하러 가자고요? 내 상은요? 잠깐만, 내 상.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그냥 마냥 잘 찌면은 새콤까지 해가지고 씹었을 때 식감이 너무 다르고요. 겨울철 대표 과일 바로 딸기인데요. 충북 진천에서 효율적인 딸기 재배 방법을 연구하고 스마트팜까지 활용해 다양한 상들을 수상해온 이호명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저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상폭 터진 아주 특별한 농부라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추워. 묵은 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해에 처음 만나게 될 신나는 농부는 누굴까요? 너무 춥다.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나는 농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신나는 농부 이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며 각종 상을 받았다는 이호명 농부. 오늘의 신나는 농부 주인공입니다. 농부님, 너무 춥죠? 왜 이렇게 겨울 추워요?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하나도 안 추워요. 안 추우시다고요? 네, 안 춥습니다. 네. 지금 귀 빨가신데요? 겨울 추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겠죠? 하우스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너무 추웠어요. 네, 밖에 너무 추웠죠?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상폭 터진 농부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상을 받으신 거예요? 글쎄요. 상을 받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보여주세요. 네, 이쪽에 보시면. 우와. 농부가 가리킨 곳을 보니 각종 상장과 상패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상폭 터진 농부라더니 진짜 터졌네요. 터졌어. 상폭이 터졌다. 상장이 진짜 많네요. 이게 다 무슨 상이에요? 네, 지금 상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신지식 농업인, 네, 그리고 이제 전문 농업 경영인 마이스터, 네, 그리고 최근에 받은 대통령 표창장이 있습니다. 우와, 대통령 표창장까지. 와, 이게 다 뭘로 받으신 건데요? 네, 이게 다 딸기 농사로 받은 겁니다. 딸기! 하우스 안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딸기. 새콤달콤한 맛도 맛있지만 비타민C 보충에도 좋은 말 그대로 국민 과일이죠. 나도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이 지역이 수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수박보다도 저는 부모님과 다른 작목을 하고 싶어서 이제 농수산대학에서 배운 기술로다가 딸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호명 농부는 2013년부터 딸기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딸기 재배에 성공. 다른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딸기 재배의 비법 중 가장 중요한 거는 육묘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딸기 육묘면 육묘, 재배면 재배 이렇게 따로따로 하던 거를 저는 지금 이 공간에서 딸기 재배를 하면서 육묘까지 동시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명 농부는 딸기 재배 시설을 개량해 국내 최초로 딸기 묘목 재배와 딸기 수확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소득 증가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네요. 스티커를 내서 이렇게 키운 모종입니다. 오, 와, 신기하네요. 오. 이 방식으로 육묘를 하면은 여기서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게 어떠한 품종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만에 하나 요 재배하고 있는 품종에서 다른 품종이 나온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모종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농민분들한테 공급해줄 모종을 100% 이제 똑같은 품종으로만 공급해 드릴 수 있어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딸기 육묘 재배와 수확을 동시에.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공 비법은? 두 번째 비결은 스마트팜입니다. 네, 제가 농업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통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과 통신을 접목해서 이제 저희 하우스에 맞는 그런 스마트팜을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104개의 채널이 운영되는 스마트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우스마다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다르고 습도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컨트롤이 가능해야 효과적인 딸기 재배를 할 수 있다네요.
딸기 진짜 맛있겠다. 저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자, 여기다가 따서 드시면 됩니다. 일하라고요? 그럼요. 딸기향 가득한 하우스 안에서 딸기 수확 도전.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따서 먹으면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그럼요. 네, 딸기는 이렇게 끝까지 빨갛게 익은 거를 이제 따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하듯이 이렇게 꺾어주면 또 따시면 됩니다. 빨갛게 익은 거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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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절로 나오는 기분 좋은 딸기 수확입니다. 그나저나 딸기 빛깔 좀 보세요. 탐스러운 선홍 빛깔 위에 광택이 촤르르. 이야, 진짜 맛있겠다. 와, 농부님 저 다 땄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주시지. 자, 여기 하나 맛보세요. 역시 제일 큰 거 골랐어요. 맛있어요? 이번에 봄꽃이 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맛있다고요. 온습도 같은 거를 계속 측정하셔서 이제 하우스를 어떻게 환경 관리를 할 수가 있나 그런 걸 꾸준히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농가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분들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딸기 생산량도 높고 그리고 소득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딸기 농사의 또 하나의 비결은? 여긴 어디예요? 네, 여기는 제가 직접 딸기를 재배한 거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딸기 판매장입니다. 직거래 판매장. 그렇습니다. 이호명 농가의 딸기는 이곳 직거래 판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요. 맛있다고 입소문 난 덕분에 나오기가 무섭게 팔린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판다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은 충무혁신도시에 있고 사가지고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네. 서울까지. 근데 굳이 여기서 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너무 맛있고요. 조카가 여기 거 아니면 딸기를 안 먹어서 어머. 일부러 휴가 내고 사러 왔어요. 어머, 벌써 딸기 맛을 알았네요. 추워. 추워. 딸기 사러 오셨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딸기 좋아 딸기 좋아 딸기 사세요. 사주세요. 딸기 좋아 딸기 좋아 딸기 왔어요. 제발 사주세요. 미나 씨. 네. 코. 왜요? 뭐 묻었어요? 지금 딸기 코 됐어요. 추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딸기 재배 육묘나 이런 재배 기술들을 그런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청년들 아니면 귀농하는 분들한테 좀 전수해주기 위한 그런 농업 학교를 운영하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오늘은 진천에서 스마트하게 딸기 농사를 지어 대통령상까지 받은 이호명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스마트한 딸기가 맛도 좋다. 겨울은 딸기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충북 진천에서는 특별한 딸기가 재배되고 있답니다. 젊은 감각으로 스마트하게 농사지으며 단위 면적당 농가 소득 증진에 힘쓰는 이호명 청년 농부와 딸기 재배 농가를 응원합니다. 바다의 향과 맛을 가득 품은 해조류의 왕, 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김은 인간이 최초로 양식을 시작한 해조류로서 예부터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반찬이었는데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지만 제철 맞은 김은 그 맛도 영양도 단연 일품. 청정자연이 기른 고흥의 자부심, 김을 만나러 고흥으로 떠나봅니다. 겨울 칼바람에 몸이 움츠러드는 새벽, 고흥의 바다는 분주합니다. 자연이 길러낸 보물, 김이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100m에 달하는 그물을 끌어올리면 곧바로 채취기에서 잘 자란 김을 털어주는데요. 남은 김은 다시 키우기 위해 바다로 다시 넣어줍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손으로 채취를 했죠. 이런 기계가 없을 때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많이 돼가지고요. 채취기를 돌려서 김이 자라면
채취기로서 그 길이를 어느 정도 남기고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빼곡하게 메운 김발엔 건강한 바다가 키운 김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선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김발을 설치하는 부유식 방식으로 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밥용 김의 85%를 차지한다는 고흥 김. 날씨가 추워야 제맛을 내는 김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준비 작업은 저희가 바다에서 직접 할 때는 한 10월 초에 시작을 해서 김이 채취되는 데까지는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 물 수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4월 달까지 채취를 하고 김 양식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김 포자를 붙이는 작업부터 바다에 심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김은 수온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터라 더욱 많은 주의와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생산량이라도 많으면 마음이 뿌듯하련만 올해는 양도 적습니다. 올해는 온난화로 인해서 김 채취 기간도 좀 짧아졌고요. 그러니까 김이 자라질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빨리 나와서 빨리 저희들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수온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김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수확량도 많이 안 나오고 또 김도 좀 늦게 채취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발포항에는 새벽부터 작업을 마친 채취선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어촌계 분녀회에서 새벽부터 고생한 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요리의 재료는 가수확한 싱싱한 물김입니다. 김 자체가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서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김 요리의 포인트라죠. 일단 재료가 좋아야죠. 근데 오늘 가져온 이 김은 너무 좋네요. 1등품이에요, 이 김은 오늘. 그래서 모든 게 설탕이고 이런 게 조미료를 적절하게 넣어야지 맛있어요. 온몸을 녹여줄 뜨끈한 김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도 김만 있다면 한겨울 별미가 뚝딱 완성됩니다. 굴을 씻어서 된장하고 좀 끓이다가 파 썰은 거 넣고 젖어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딴 뭐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김에서 제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끓이면은 엄청 시원하고 맛있어요. 바다의 우유라 불릴 정도로 영양은 물론 그 맛이 좋아 국민 반찬으로도 사랑받는 김으로 풍성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랜 작업 후 먹는 그 맛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맛 없을 때면 어김없이 찾는다는 물김 무침부터 바다향을 머금은 고소한 김전까지 산지에서 맛보는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보약이 또 어디 있을까요? 물이 청정이 돼가지고 아주 이물질이 없고 깨끗하고 김 자체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고운 김을 전국에서 알아주고 세계에서 또 수출도 많이 한 이 고운 김입니다. 아주 맛있게 오늘 요리가 아주 잘 돼갖고 또 맛있네요. 겨울이 찾아오면 싱싱한 햇김이 모여들어 언제나 분주한 발포항. 하지만 올해는 양이 그리 많지 않아서인지 아직은 조금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곳의 주호 씨도 새벽 내 칼바람과 싸우며 채취한 생김을 싣고 왔습니다. 김은 싣고 오자마자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못 받을 때는 좀 실망감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또 저희들 1년 농사다 보니까 잘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기분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수확량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수확량은 좀 떨어지나 이 김 가격에 대비해서 가격은 작년보다 3, 4만 원, 4, 5만 원 정도 더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 배 한 척당 금액이 매겨집니다. 자, 예상량은 100개입니다. 자, 100개짜리. 어민들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16만 원, 35번. 자, 16만 원, 35번. 그날 채취해온 김의 상태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김의 길이가 길고 풍성할수록 좋은 가격을 받죠.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한 만큼 결실의 기쁨은 그 무엇에 비할 수 없겠죠.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바닷가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또 풍년이 돼서 김값도 잘 받고 저희가 이 김이 잘 돼야 또 지역이 살거든요. 그래서 김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흥 바다에는 매서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자란 김이 가득입니다. 어민들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 덕분에 김이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곁으로 찾아왔는데요. 차가운 바람에 몸도 마음도 움츠려드는 겨울, 바다가 내어준 최고의 선물 김으로 싱싱한 바다의 맛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